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10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총선 투표일인데 언론 매체들도 관심 지역 또는 초접전 지역 이런 거를 몇 개 이렇게 뽑아서 보여주고 여론조사의 흐름 이런 것도 이제 기사로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도 이제 한 10개 정도를 제가 뽑아봤는데 저는 이제 여론조사 초접전지 이거라기보다는 관심 지역, 승패 관심 지역. 그게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승패의 관심은 굉장히 높은데 여론조사가 초접전이 아닌 곳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정치권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물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당선 여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시되는 대목이겠죠. 첫 번째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천 계양을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후보가 맞붙은 곳. 제가 이제 원희룡의 승리를 점치는 사람들의 근거가 뭐냐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 빠진 게 이제 최근에 구글 트렌드에서는 어제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섰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이게 원희룡 승리, 이재명 패배의 결론이 완전히 그냥 무슨 기대치만 반영한 분석은 아니네? 이런 정도. 상당한 근거가 있네? 이런 정도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 승패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근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 승리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꼽을 수 있는 데가 바로 신정치 1번지라는 용산입니다. 이거는 용산에 대통령실이 있다는 그 상징성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인물은 이제 거기에 국민의힘은 권영세 의원이죠. 현역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전자가 민주당의 강태웅 씨인데 최근 한 10차례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보면 9차례나 오차범위 내다. 그러니까 진짜 투표함을 까봐야 한다. 이런 곳이 바로 용산 신정치 1번지라는 곳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찰 출신의 영입인재죠. 유삼영 민주당 후보하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붙은 동작을 저는 이 지역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이길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론조사상으로는 최근 들어 여론조사상으로는 오차범위 내에서 나경원 후보가 앞서는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일종의 상징성이 있죠. 아마 나경원 후보가 여기에서 당선이 되면 국민의힘의 예를 들어서 원내 지도부뿐만 아니고 이제 대표 경선에 충분히 도전 가능하고 그야말로 국민의힘의 여성 전사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만큼 이제 민주당에서는 꺾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는 강남 3구 외에 서울 전역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길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세 번째쯤으로 관심 지역이 될 것이고 저는 다른 언론 매체에서 꼽지 않은 곳을 관심 지역으로 하나 꼽는 곳이 바로 도봉갑입니다. 민주당의 안기령 후보. 여기는 인재근 의원의 지역이고 김근태 전 의원의 지역이거든요. 인재근 의원이 김근태 전 의원의 부인으로 이어받아서 왔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공천 탈락시키고 30대의 안기령 전 YTN 앵커를 공천을 했는데 이 사람은 도봉갑이 어느 지역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개천 하나 이쪽 저쪽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도봉가불이 있으니까. 심지어는 도봉을에서 유세하는 장면도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 지역 사정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서 이게 동서남북이 뭔지 이런 것도 모르는 후보인 상태인데 그 상대인 국민의힘의 김재섭 후보는 도봉갑이 거기서 낳고 자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도봉갑이 민주당의 압도적인 우세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과연 거기서 낳고 자란 김재섭이라는 후보를 완벽하게 외면할 것인가? 최근 여론조사도 오차범위 내인 경우가 제법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둘 다 30대고 이런저런 점 때문에 이 지역이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관심 지역
10곳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또 하나는 뭐 이건 전통적으로 관심 지역이었죠. 경남 양산 을인데 김두관 민주당 후보하고 김태호 국민의힘 후보. 뭐 이건 김두관 후보는 뭐 21대 지난 총선 때 여기서 그 신승을 했죠. 물론 김태호 후보를 상대로 신승한 건 아닙니다만은 둘 다 경남도지사 출신이고, 그리고 경남이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는 국민의힘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있고, 여론조사상으로도 오차범위 내 뭐 이 정도니까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러나 여야 모두 거물급 대결 이런 곳으로 꼽을 수 있는 곳입니다. 또 하나가 바로 경기 화성을인데 여기는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때문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처음에 이준석의 경쟁력 뭐 이걸 얘기했을 때 여기는 공용훈 민주당 후보가 되는 곳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취재를 해서 말씀드린 게 벌써 한 달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용훈 후보의 이른바 아빠 찬스, 사실은 아들이 군대에서 제대할 무렵에 뭐 성수동에 있는 그 주택을 증여했다, 이것만 가지고서도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였는데, 딸도 또 성수동에, 그건 뭐 다 증여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증여한 게 드러나면서 아들, 딸 모두 성수동에, 물론 그러나 뭐 불법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걸로는. 물론 이런 의심은 받습니다. 그게 현대자동차 부사장 시절이었기 때문에, 부사장 시절에 그 현대차 계열의 레미콘 공장이 이전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 정보를 사전에 알고 성수동에 아들, 딸 집을 다 몰빵한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 그거는 이제 뭐 불법적 요소가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아들, 딸 모두의, 그것도 하필이면 성수동에, 이것 때문에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여서, 거기 그렇지 않아도 전국에서 가장 젊은 유권자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여서 지금 공용훈 후보의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대신 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치고 올라가는,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아버지 어머니까지 나서서 최초로 선거운동을 하는 이런 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화성을인데, 자, 과연 역전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이 이제 관심이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전망하건대는 그래도 역전은 힘들지 않나, 뭐 이런 판단이 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관심 지역으로 꼽을 만하다. 또 하나 관심 지역은 부산 수영입니다. 수영. 이 지역은 원래 관심 지역이 아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영입 인재라는 민주당의 유동철이라는 사람이 뭐 당연히 낙선되겠지, 이렇게 그 판단이 되던 지역인데, 국민의힘이 장해찬 후보의 그 과거 막말 파문 뭐 이런 것 때문에 장해찬 후보에 대한 공천을 취소하자 장해찬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을 팔면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장해찬 무소속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는 당선돼서 복당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론조사를 보면 유동철, 정현욱, 장해찬 뭐 다 팽팽하지만 유동철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유동철이 어부지리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정현욱 후보는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후보고, 장해찬 후보는 국민의힘 참칭 후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지역도 만약에 여기에서 민주당의 어부지리를 안긴다면 아마 장해찬이라는 이 한 젊은 정치인의 정치 생명은 대략 여기서 마무리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이 부산 수영도 관심 지역이다. 또 하나는 경기 성남 분당갑인데, 이 분당갑이라는 지역은 원래 천당 밑에 분당 이렇게 얘기할 때의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뭐 국민의힘은 그냥 땅 짓고 헤엄치기 당선, 이런데 여기서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광재 민주당 후보 간의 경합, 심지어는 이광재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관심이냐? 여기서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낙선을 한다면 안철수 후보의 정치 생명은 여기서 끝. 왜 그러냐? 그 좋다는 분당갑에서도 방어를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난 보궐선거에 들어갔지만 지난 2년간 도대체 지역구 활동을 어떻게 했길래 그 좋은
민주당의 국민의힘의 텃밭에서 수성도 못하느냐. 안철수라는 정치인의 생명은 여기서 끝난다는 관점에서 보면, 반면에 이광재 의원은 친노, 대표적인 친노 아닙니까? 대표적인 친노가 여기서 분당 밑에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곳에서 국민의힘의 안철수를 꺾었다? 일약 아마 이재명의 대항마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봐서 제가 꼽았고요. 그 다음에 뭐 박수현, 정진석 두 사람이 붙은 공주부여 청양, 이게 벌써 세 번째 리턴 매치입니다. 여기는 늘 2, 3%포인트 차이로 승부가 결정났습니다. 아마 민주당 박수현 후보가 당선되면 뭐 여기 이제 또 이런저런 박수현 후보의 쓰임새, 왜냐하면 충청권에서 그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거든요. 반면에 정진석 후보가 당선되면 정진석 후보는 6선이 됩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그 다수당이 된다면 국회의장이 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중요한 지역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막말 실언 논란으로 지금 뭐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인 수원정의 김준혁 민주당 후보와 그 다음에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 간의 대결. 이거는 뭐 결국 김준혁 후보의 이 막말 실언 뭐 여러 가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걸 가늠해 볼 수 있는 곳이다. 여기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우세 지역이지만 과연 김준혁의 막말 파문이 민주당 지지율을, 김준혁 후보의 지지율을 얼마나 끌어내릴 것이냐에 따라서 이수정 후보와의 그 경쟁이,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이냐, 이걸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 아울러서 양문석 후보의 안산갑 지역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